안녕하세요. 여기 미분계수와 도함수 대단원 종합문제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한 7문제 정도 풀 거고요. 여기에 있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단원 종합문제에서 1번 보시면요. 1번은 함수 fx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했다. 그럼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2 빼기 f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3분의 F2는요,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 1 곱하기 2 대입해주면요, 8 플러스 8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2에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자, 계산 더 계속 해볼게요. 24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는 여기 뒤에 계산하니까 9가 되죠.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약분해주면 8 플러스 6 해서 14 평균 변화율은 14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2h 마이너스 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개수만 잘 읽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개수가 여기는 2h라고 나오고 여긴 또 1 빼기 h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h 앞에 있는 개수들만 잘 읽어주면요. 이렇게 읽어서 1분의 2 그죠? 1분의 2 그래서 2f 요 숫자 들어갈 거예요. 프라임 1로. 그리고 뒤에는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마이너스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1분의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1이죠. f 프라임 얘도 1이니까 1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3f 프라임 1 값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한번 구해 볼게요. f 프라임 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자, f 프라임 1은요 4 빼기 6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값이 된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와 조금 또 다른 모양이어서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1 플러스 2h 그러면 빼기 f1이 있다면 요게 가능해져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f1을 뺐으니까 이번엔 f1을 더하고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러면 각각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이 되고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1 마이너스 h 되고요. 마이너스 f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 거는 1분의 2니까 2f 프라임 1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이쪽 뒤에서는 마이너스 h고 그냥 h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f 프라임 1이 돼서 3 f 프라임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읽어서 연습하고 문제 풀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은 fx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f 프라임 1이 2래요. 그럼 f 프라임 x를 일단 구해보죠. 8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f 프라임 1이라고 하면 8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2가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2니까요. a는 3이다 라고 a 값 그냥 쉽게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자, 4번은 도함수 활용이니까 넘어가서 5번 볼게요. 자, 5번은요. 다항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요거 0으로 가면요. 얘도 0으로 가겠죠. 따라서 알 수 있는 거 f2는 11이고요. 또 f'2가 극한값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두 개의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 답은 4번 15가 되겠네요. 자, 6번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 했어요. 자, 6번은 기억은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값 x가 x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음수 쪽으로 있는 부분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야 돼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죠. 기억은 안 되는 거고요. 니은도 이렇게 볼까요? gx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x제곱이고요. 0보다 작을 땐 x에 마이너스 붙여놔서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러면 x제곱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갈 건데 여기까지죠. 그래서 얘는 아마
여기에서 미분 가능할 거예요. 네, G'X를 한번 구해보죠. G'X 구하면 2X고요. 얘는 마이너스 2X예요. X가 0보다 크더라도 우 극한값이 우 미분계수가 0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도 좌미분계수는 0으로 나오기 때문에 니은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자, 디귿은 조금 어렵겠네요. 디귿은 hx 얘를 또 똑같이 x 루트 절대값 x로 되어 있는데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절대값 x는 그냥 x로 나오겠죠. 얘는 x로 나오고,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여기에 x의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렇게 우리가 미분을 해가지고 계산할 수 없으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도 h 함수네요. h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h죠. h 함수에 0 이렇게 대입할 거예요. 좌미분계수를 보면요. 리미트 h가 0 좌극한으로 갈 때 h분의 0 플러스 h니까 h인데 좌미분계수니까 아래 식에다가 넣어야 되죠. h에 루트 마이너스 h가 되고요. h 0 값은요 그냥 그대로 0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hh 약분되고 0 대입하면 그대로 0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극하는요 h분의 마찬가지로 h 0 플러스 h인데 그냥 h죠. 마이너스 h 0이에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h분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위의 식이죠. h의 루트 h가 되는데 빼기 h 0 값은 얘도 마찬가지로 0이어서 약분해주고 0 대입하면 0 이렇게 나오네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기 때문에 디귿도 미분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가능해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나오고요. 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찾아라. 그럼 반드시 좌미분계수 찾고요. 우미분계수 찾아서 이게 같은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7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라. 그러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하는데 얘네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냥 fx 미분 한번 해볼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각각 미분해보면 위에는 3x제곱 플러스 2ax가 되고요. 아래는요 b 이렇게 나와요. 얘는 우미분계수를 알려줄 거고 x가 1보다 작은 쪽에선 좌미분계수를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1을 대입해주면 3 플러스 2a는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a-b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a하고 b 값을 다 찾을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우극한 값을 알 수 있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좌극한 값을 알죠. 이거는 fx의 우극한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거 왼쪽에서부터 오는 극한을 찾는 거고요. 또한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서 함수값까지 같아야 해요. x는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한 게 서로 다 같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대로 미분하지 않은 이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이거는 우극한 값이면서 함수값이죠.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좌극한 값에 1을 대입하면요. b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두 개의 1은 없어지면 a는 b가 돼서요. 여기에 2a 마이너스 b 대신에 a 집어넣으면 a가 되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근데 a와 b 다 같으니까 a도 b도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두 개의 합은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한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라고 했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둘 수 있죠. fx는 우리가 어떤 식을 활용하는 게 더 편한지 모르지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러한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들 중에서 뭐가 더 편한지는 우리가 문제의 다른 조건들 보면서 결정해 볼게요. 자, 나는 함수 절대값 fx는 x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 fx다 라고 하면 뭐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값 x면은 얘네들을
꺾어서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꺾어 올린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 이렇게 꺾어 올라간 이 지점들이 보통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이쪽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미분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절대값 x에서 x는 0에서 아마 꺾여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고요. 다 방정식 fx는 0. 이거는 fx가 이러한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가 0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닫힌 구간 4하고 6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에서 이야기했었냐면요. 이러한 것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뭐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거 증명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 조건에서 fx가 0이다 하는 거에서 닫힌 구간 4,6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4하고 6 사이에 어떠한 실근 한 개는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알파라고 두면요. 알파라고 두면 일단은 fx는요.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혹은 x-알파의 제곱 x-베타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쓴 것처럼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첫 번째 f-알파가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는요.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뭐 이렇게만 3차 아이고 너무 막 그려서 3차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얘가 알파인 경우 하나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요. 얘는 지금 일단은 그냥 이렇게 알파에서 넘어갔다가 베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또 얘는요. 세 개의 알파, 베타, 감마인데 여기에 이러한 식으로 세 개의 근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마다 이제 4,6 여기가 4고 얘가 6이다 라고 하면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볼게요. 4,6에서 우리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요. 음수 쪽을 꺾어 올려야 돼요. 음수 쪽을 꺾어 올려야 되는데 x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 식은 아니겠죠. 얘는 아니겠고 그 다음에 x-알파, 이거 알파, 베타, 감마 서로 다 다르다. 그런데 여기를 알파를 1로 잡고 얘가 4랑 6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0은 저 앞에 있으니까 얘네 순서를 뭐 거꾸로 하면 되겠죠. 여기에 일단은 얘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얘를 4, 얘를 6.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든 뭐 0이 된다 라고 하면 또 꺾어 올릴 수 있어요. 꺾어 올리고 여기 꺾어 올렸죠. 요 밑에 있는 거 꺾어 올리고 그러면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얘를 감마라고 했을 때요. 베타에서도 미분 불가능하고요. 감마에서도 미분 불가능해요. 그러면 마지막 식도 아닌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식의 경우에서는요. 여기를 알파라고 해서 4하고 6이라고 두면 얘가 베타가 돼요. 그러면 얘는요.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일단은 알파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뒤집어지더라도 얘는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파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하고요. 베타 지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그림이다 라고 하면 다 나왔어요. 우리는 알파를 어디에다 둔 거냐면 알파는 4하고 6 사이에 뒀었어요. 그리고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fx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x가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라고 했으니까 베타값이 0이 되겠죠. 자, fx는요. x-알파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값은 0이다 라고 알았으니까 얘는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f1, f'1의 값을 다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차근차근히 다 구하면 될 것 같아요. fx 구했잖아요. 그리고 알파는 4하고 6 사이에 있다라는 거 정도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때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좀 이렇게 올려서 f'x도 한번 찾아보죠.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F' F1분의 F'1을 계산을 해주면요. F1은 앞에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하면 1-알파의 제곱분의 F'1은요. 1 빼기 알파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1 빼기 알파가 돼요. 1 빼기 알파의 제곱인데 위에도 1 빼기 알파가 다 있어서 1 빼기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묶어주면요. 1 빼기 알파랑 위에 있는 1 빼기 알파 일단 약분돼요. 자, 1 빼기 알파 분의 1 빼기 알파 플러스 2가 되니까 1 빼기 알파 분의 3 빼기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알파는 4하고 6 사이에 있어요. 얘네 어디에서 봐야 하냐면 4와 6 사이 닫힌 구간에서의 값을 찾아야 되고요. 이때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는 거예요. 그런데 1 빼기 알파 얘가 분모가 0이 되면 그 구간에서 연속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최대 최소값 못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값은 알파가 1일 때니까 이 구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4하고 6 사이에서 이 함수는 늘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연속함수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일까 이것도 고민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그냥 알파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1 빼기 4분의 3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3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에다 6을 대입하면요. 1 빼기 6분의 3 빼기 6이에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 되니까 5분의 3이 돼요. 얘가 더 작고요. 얘가 더 커요. 연속이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쪽이 최소고 어느 쪽이 최대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막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닫힌 구간의 연속함수라면 언제든 최대 최소값을 갖게 되니까 이때와 이때 둘 중에 하나 최대값을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5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보다도 선생님이 지금 그냥 이렇게 쭉 증가하는 그래프를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4와 6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가 4고 얘가 6인 게 최대 최소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값도 찾아줘야 하고 여기 더 올라가는 이러한 값을 찾아줘야 되고 그랬을 땐 이 부분이 최대가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최소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 값이고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다음에 도함수 활용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한번 선생님이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1-알파, 3-알파 이거 유리함수거든요. 그래서 얘를 유리함수 식으로 좀 바꿔서 정리를 해보면요. 얘네는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런 식이에요. 정리를 하면요. 그러면 얘 알파가 조금 힘들다. 우리 y는 알파를 x로 바꾸면서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유리함수에서요. 기본적으로 x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얘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져요. 근데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랬을 때는 점근선도 같이 평행이동해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것도 점근선 같이 평행이동하죠. 그 점근선이 새로운 x축과 y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4하고 6 사이에 최대 최소값을 찾다 보니까 우리 6일 때가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찾다 보니까 y는 1이라고 했었던 이 점근선보다 작은 값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찾고 최대 최소를 찾는다면 이렇게 찾아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 도함수 활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여서 얘네들 그냥 연속함수에서 쭉 올라가는 함수처럼 생각하고 최소값과 최대값 양 끝값에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서는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기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많이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 다 풀어봤고요. 나머지 대단원 종합 문제는 다음 시험 때 선생님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